내 나이 105살이 되니 이제는 창밖으로 지는 저녁 노을조차도 예전과는 다른 무게로 다가오네. 1920년에 태어나 일제강점기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서 유년기를 보내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하며 폐허가 된 땅에서 근대화를 일구어온 이 몸이 지난 한 세기 동안 배운 가장 큰 진리는 인간의 본성이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일세.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지고 문명이 발달하면 인간의 내면도 고결해질 것이라 믿지만 내가 본 인간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나약하며 타인의 성취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일 뿐이라네. 특히 노년에 접어든 이들이 모여 앉아 자식의 성공을 늘어놓는 풍경을 볼 때면 나는 마치 독이 든 성배를 나누어 마시는 광경을 보는 듯한 서늘함을 느끼곤 하지.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찰나의 희열일지 모르나 그것이 타인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예리한 비수가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왜 모르는 것인가? 내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에도 자식 자랑에 여념이 없던 동료 교수가 하나 있었네. 그의 아들은 일찌감치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촉망받는 법조인이 되었지. 그 교수는 기회만 있으면 아들의 화려한 이력을 동료들 앞에서 읊어대며 은근히 자신의 교육 방식과 유전적 우월함을 과시하곤 했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 아들이 현지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고 결국 경력이 단절된 채 귀국했을 때 그 많던 주변 사람 중에 진심으로 그를 위로한 이는 아무도 없었네. 오히려 사람들은 뒤돌아서서 그가 예전에 했던 자랑들을 조롱의 소재로 삼으며 그의 몰락을 은밀히 즐겼지. 이것이 바로 인간의 민낯이네. 니체가 말했듯 타인의 불행은 우리에게 일종의 위안을 주며 타인의 지나친 성공은 우리의 무능을 확인시켜주는 불쾌한 거울이 되기 때문일세. 인간의 뇌는 타인의 성공 소식을 들을 때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유사한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네.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질투는 단순히 성격이 나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도록 설계된 진화의 산물이지. 하물며 자식은 부모의 확장된 자아로 여겨지기에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네. 듣는 이에게 그것은 나는 너보다 우월한 삶을 살았고 너는 나보다 열등한 유전자와 환경을 가졌다는 무언의 압박으로 전달되는 법이라네. 경제협력개발기구 지표를 보아도 한국 사회의 행복도가 낮은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지나친 비교 문화와 상대적 박탈감 아니던가. 타인의 시선에 목매는 삶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담보로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비루한 연극에 불과하네.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더 근원적인 이유는 그것이 자식의 삶을 옥죄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기 때문일세. 내가 만난 수많은 제자 중에는 부모의 기대와 자랑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거세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네. 부모가 밖에서 자식의 성공을 공표하는 순간 자식은 그 성공의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되지.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인한 폭력이라네. 부모의 자랑거리가 된 자식은 실패할 권리를 박탈당하며 조금만 흔들려도 부모의 체면을 깎아먹는 죄인이 된 기분을 느끼게 되지. 노년의 품격은 자식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온전한 타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삶에서 자신의 손길을 거두는 절제에서 나오는 법이네. 나는 한때 전쟁 후 지독한 가난 속에서 보리밥 한 그릇을 얻기 위해 비굴하게 고개를 숙여야 했던 시절을 기억하네. 그때 우리가 배웠던 것은 생존의 기술이었지만 지금의 풍요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침묵의 미덕이네. 자수성가하여 큰 부를 이룬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평생 자식들의 근황을 묻기 전에는 먼저 말하지 않았네. 사람들이 그의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지. 자랑은 미천을 드러내는 일이고 침묵은 안전한 성벽을 쌓는 일이다 라고 말일세. 그 친구는 노년이 되어서도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았고 자식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네. 자랑이라는 것은 마치 통용되는 화폐와 같아서 너무 많이 발행하면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자신의 신뢰도를 갉아먹게 되는 법이네. 오늘날의 사회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전시하고 과시하라고 종용하네. 하지만 그것은 허상일 뿐이지 화면 속의 화려한 풍경 뒤에는 고독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음을 나는 한 세기의 경험으로 알고 있네. 진정으로 단단한 사람은 굳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 애쓰지 않네. 광물이 오랜 세월 지각의 압력을 견디며 다이아몬드가 되듯 고통과 인내를 거친 삶은 그 자체로 빛이 나기에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네. 자식의 성취를 자신의 훈장으로 삼으려는 욕망을 내려놓게 대신 그 에너지를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경제적 자립을 공고히 하는데 쓰게나. 노년의 비참함은 자식이 성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네. 내가 100살을 넘기며 느낀 가장 큰 평온함은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을 때 찾아왔네. 사람들이 나를 성공한 교수로 기억하든 고집불통 노인으로 기억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일 뿐 나의 삶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자식들 역시 각자의 운명을 타고난 독립된 개체로 바라보니 비로소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네. 그들이 무엇이 되었든 어떤 직함을 가졌든 그것은 그들의 땀방울이지 나의 공적이 아니네. 만약 자녀가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면 그것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축하해 줄 일이지 세상에 떠벌려 질투의 불씨를 지필 일이 아니란 말일세. 사람들은 흔히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축하해 주길 바라지만 인간의 심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보편적인 정서네. 이를 부정하고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만용일세. 현명한 자는 자신의 패를 쉽게 보여주지 않으며 특히 타인의 아픈 곳을 건드릴 수 있는 성취의 패는 깊숙이 감추어 두는 법이네. 자녀가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을 온전히 간직하고 싶다면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조차 그 상세한 내역을 발설하지 말게. 그것이 그대를 지키고 그대의 자녀를 지키며 나아가 그대의 인간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길일세. 겨울날 추위를 피하려고 모여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하네. 우리 인간관계도 이와 같아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면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되지. 자녀의 성공은 그대와 타인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벽을 쌓는 재료가 되기 쉽네. 나는 제자들에게 늘 강조했네.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갑옷은 침묵이며 가장 예리한 무기는 겸손이다 라고 말이지. 105세의 노인이 남기는 이 말이 자네들에게는 차갑고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내가 한 세기를 넘게 살아오며 목격한 가장 뜨겁고도 아픈 현실의 진실이네. 인간의 본질적인 고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네. 하지만 그 인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아는가? 오늘 나를 칭송하던 입술이 내일은 나를 헐뜯는 가장 날카로운 도구가 된다는 것을 나는 수도 없이 보아왔네.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는 그 순간 그대는 타인에게 질투할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대의 자식을 타인의 평가라는 도마 위에 올리는 것이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해주게, 그들이 이룬 성취가 오로지 그들만의 것이 되도록 부모의 자랑거리라는 무거운 짐을 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일세.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라는 옛말이 있지 않은가? 여기서 주머니를 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쓰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비우고 타인의 아픔을 수용할 공간을 만들라는 뜻이기도 하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라고 강요하지. 연봉, 학벌, 직위, 그리고 이제는 자식의 안위까지도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네. 하지만 105년을 살아보니 그런 것들은 모두 강물 위에 떠가는 거품과 같더군. 강물은 흐르고 거품은 사라지지만 강바닥의 단단한 바위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네. 자네들도 인생의 거품에 현혹되지 말고 강바닥의 바위처럼 단단한 자아를 구축하게나 자식의 성공은 그 바위 위에 핀 작은 이끼일 뿐 그대의 본질이 될 수 없네. 내가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 때 내 곁에서 쓰러져간 전우들이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것은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고향 집의 평화로운 풍경과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었네. 인간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가장 단순하고 본질적인 평온함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노년의 가장 큰 적은 망각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친 집착이라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고 자식의 현재에 집착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받으려는 그 욕망이 노년을 추하게 만드는 법이지.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네. 오늘도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나로서 당당한가라고 말일세. 자식의 성공 소식을 들으면 그저 빙그레 웃어주고 돌아서면 그만이네.
그것을 동네방네 알리고 다니는 순간 그대의 가치는 자식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네. 스스로 빛나는 보석이 되어야지 왜 자식이라는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달이 되려 하는가?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에 늘 어둠을 두려워하지만 보석은 어둠 속에서도 자신만의 광채를 잃지 않는 법이라네. 가끔 사람들은 내게 묻곤 하네. 어떻게 그토록 오랜 세월을 지치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느냐고. 나의 대답은 항상 같네. 기대를 버렸기 때문이라네. 자식에게 기대를 버리고 타인에게 기대를 버리며 오로지 나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데 집중했기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지. 자랑은 기대를 낳고 기대는 필연적으로 실망을 부르는 법이네.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는 마음 깊은 곳에는 나를 대단하게 봐달라는 유치한 기대가 숨어 있네.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노년의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 것이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며 그대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도 없네. 오로지 그대만이 그대의 우주를 지키는 유일한 통치자임을 잊지 말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자식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 입이 근질거릴 때마다 내가 했던 처방을 알려주겠네. 그때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산책을 나가거나 흙을 밟고 바람을 느끼며 자연의 섭리를 관찰하다 보면 인간의 시기심이나 허영심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네. 나무는 자신의 열매가 얼마나 크고 맛있는지 다른 나무에게 자랑하지 않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계절을 견디며 다음 생을 준비할 뿐이지.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면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자신의 성취를 묵묵히 갈무리하고 타인의 아픔을 조용히 다독이는 그 깊은 배려야말로 100세를 넘긴 노인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이라네. 자네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번뇌와 갈등은 결국 나라는 존재가 너무 비대해져서 생기는 문제들이네. 자식을 내 몸의 일부로 여기고 자식의 성공을 내 팔다리가 길어진 것처럼 착각하니 자랑을 멈추지 못하는 것이지. 하지만 자식은 그대에게서 잠시 빌려온 생명일 뿐 그대의 소유가 아니네. 그들이 이룬 것은 그들의 것이고 그들이 겪는 고통 또한 그들이 넘어야 할 산이네. 그 경계를 명확히 긋지 못하면 그대는 죽는 순간까지 타인의 삶에 간섭하며 자신의 평화를 갉아먹게 될 것이네.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은 그 경계를 허무는 가장 위험한 행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 글을 맺으며 나는 다시 한번 고독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네.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른 것이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결핍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함께 있는 충만함이지. 자식의 성공에 기대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사람은 결코 고독의 경지에 이를 수 없네. 홀로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타인의 칭찬 없이도 스스로 존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인간의 품격을 완성할 수 있네. 자네들의 삶이 자식이라는 화려한 장식품에 가려지지 않기를 바라네. 낡고 소박하더라도 오로지 자네들만의 색깔로 빛나는 남은 여생이 되기를. 그리하여 마지막 순간에 참으로 단단하고 지혜로운 삶이었다고 스스로 미소 지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빌겠네. 이 늙은이의 고언이 자네들의 가슴 속에 깊이 내려앉아
질투와 자랑이라는 독소를 씻어내는 정화수가 되기를 바라며 긴 이야기를 줄이겠네.